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베이가라 화합물은 뭐하고 또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바로 가시광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가라 화합물을 얘기하기 전에 가시광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 결과 혹은 인간의 관찰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라고 하는 그 무지개를 표현하는 각각의 성분들 있죠. 그 스펙트럼 사이의 빛들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장별로 표현을 하면 대략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 파장은 길수록 고에너지인 거예요? 짧을수록 고에너지인 거예요? 짧을수록 고에너지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는 일이 갈수록 그 빛의 에너지 상태는 낮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부분이 뭐 미술을 하자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주빨 이쪽 영역을 그냥 물고 쭉쭉 하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파남보 쪽으로 갈수록 푸르딩딩하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그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빛은 푸르딩딩한 쪽과 가시광선은 뿔구죽죽한 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묘하게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보색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질이 가시광선 일부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물질이 가시광선을 100% 다 흡수해버린다. 그러면 그 물질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어떤 물질이 그 가시광선 전체를 싹 흡수해버린다.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블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블랙으로 보여요. 반면에 어떤 물질이 가시광선 전체를 흡수하지 않는다. 흡수하지 않고 100% 반사시킨다. 그럼 무슨 색으로 보여요? 그때는 화이트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물질들은 전체 영역 중 어느 영역의 특정 빛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영역의 빛을 흡수하면 나머지 빛들만 반사해서 이게 관찰자 눈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흡수하는 빛 반대쪽 흡수하는 빛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는 그 빛을 우리가 보색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그 보색을 대강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자, 가시광의 파장을 400에서 700나노미터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빛을 대강 색깔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남색, 보라색을 한꺼번에 그냥 바이올렛이라 하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물질, 그게 이제 화학 물질이겠죠. 케미컬. 그 케미컬이 예를 들어 그린 영역의 빛을 흡수하면 그 그린 영역은 대략 파장별로 이 근처 어디거든요. 요 근처 어디란 말이에요. 요 근처 어디에 빛을 흡수해버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빛들이 다 섞여서 어떤 색깔이 되고 그게 사람 눈으로 들어가 보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략 어느 쪽이냐면 빨주, 노초, 파, 남, 보로 그렸을 때 대략 그린의 반대쪽에 있는 레드가 그 녀석의 보색이 되고 사람 눈에는 그 레드로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는 오렌지가 흡수돼 없어지면 사람 눈엔 뭐로 보이고 블루로 보이고, 바이올렛을 흡수하게 되면 사람 눈에 옐로우로 보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보색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 이것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놀라웠게도 영재고 과학고 입시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언급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 준비할 때 이런 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배웠어야 하는 건데 살짝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의 빛은 당연히 가시광선입니다. 알겠죠? 자, 그 가시광선과 관련된 삼원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네. 그 삼원색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RGB입니다. RGB. 그래서 그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걸 사도 거기 RGB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컴퓨터 모니터에 그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픽셀이 들어있는 색소에 RGB 색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R은 뭐 줄임말이겠어요? Red. G는 Green. B는 Blue. 그래서 이 세 개의 빛을 섞으면 그게 뭐가 된다? White. 백색광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이 세 개 중 두 개씩 섞으면 좀 다른 색들이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합성광이라고 합니다. 합성광. 그 합성광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자 RGB니까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개를 섞는 경우는 RG, GB, RB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드에 그린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고요? 옐로우. 그린에 블루를 섞으면 사이안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청록으로 번역하는 색깔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청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이안이가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레드 블루를 섞으면 뭐가 된다? 레드 블루? 레드 블루를 섞으면 공식 이름은 마젠타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라색 느낌에서 약간 붉은빛이 도는 보라색빛 알겠어요? 그걸 마젠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신홍, 자홍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마젠타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탁한 핏빛 뭐 이런 거? 빨간 느낌은 있는데 약간 이게 막 아주 막 되게 깊은 느낌의 이게 뭐 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레드가 들어가는데 블루가 섞여 있는 레드빛. 그래서 소위 우리가 보라색 느낌도 나는 그런 빛을 마젠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보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합성광과 어떤 독립성분을 섞었을 때 그게 백색광이 되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보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자, 만약 봐. RG를 섞은 게 옐로우잖아. 그럼 그 옐로우에다가 RG 말고 삼원색 남은 게 블루가 있지. 그걸 섞으면 결국 무슨 빛이 될까? 화이트가 되겠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섞인 게 옐로우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사이안은 뭐하고 뭐를 섞은 거야? 그린하고 블루를 섞은 게 사이안이지. 그럼 그린, 블루 외에 나머지 삼원색이 누가 있어? 레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레드를 섞으면 다시 또 그 뭐냐면은 백색광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마젠타. 마젠타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누구를 섞은 거야? 마젠타를 이거 무슨 색으로 마젠타를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마젠타를 예를 들어 요런 색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럼 마젠타는 어디에 어디? 레드에 블루를 섞은 거거든. 그럼 레드, 블루 말고 나머지 삼원색이 뭐가 있어? 그린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린. 그럼 요 그린을 여기 섞어주면 전체 화이트가 되겠지?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서로 보색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옐로우의 보색은 블루 알겠죠? 그 다음에 사이안의 보색은 레드, 마젠타의 보색은 그린이에요. 역으로 그린의 보색은 마젠타고요. 레드는 사이안이고 블루는 옐로우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그리게 되냐면 자 여기 중간에 지워도 되겠어요? 네. 중간에 지워도 되겠어요? 이 옆 지우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자, 누구냐면 요쪽 레드입니다. 레드. 그 다음에 레드고 그 다음에 요쪽이 블루 알겠죠? 그리고 요쪽이 그린 알겠죠? 그린 그래서 RGB 알겠죠? 그래서 빨강 파랑 여기가 초록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빨강하고 초록을 섞어 그럼 뭐가 된다? 빨강하고 초록을 섞으면 옐로우 알겠죠? 그 다음 빨강하고 파랑을 섞으면 뭐가 돼? 빨강하고 파랑을 섞으면 바로 마젠타 알겠죠? 마젠타. 그 다음 초록하고 블루를 섞으면 뭐가 돼? 사이안 알겠죠? 사이안. 그래서 얘를 뭐 심홍 자홍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느낌상 보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얘를 우리말로 그 뭐냐면은 영어로는 사이안인데 우리말로는 청록 이렇게 번역하고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색이 다 섞이면 뭐가 되겠어요? 화이트가 되겠죠? 그럼 이때 누구하고 누가 보색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 레드의 보색은 누구? 사이안. 알겠죠? 레드의 보색은 사이안. 그린의 보색은 마젠타. 옐로우 보색은 블루.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렇게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오렌지는 뭔가요? 그래서 이 오렌지는 보시다시피 오렌지는 거의 레드 근처의 빛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오렌지는 레드와 옐로우의 요 중간 어디에서 레드가 조금 더 많이 섞인 빛을 오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블루네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그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 잘 봐요. 그래서 레드의 보색은 청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옐로우의 보색이 블루잖아요. 옐로우의 보색이 블루니까 옐로우에 레드가 섞인 게 오렌지면 오렌지 역시 블루 쪽에 보색 관계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표하고 요 표를 동시에 알아두면 편리해요. 알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게 지금 미술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로만 나오냐면 푸르딩딩한 것과 뿔구죽죽한 것 정도의 구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는 보통 푸르딩딩한 빛이 흡수가 된다. 그러면 그 물질은 대충 어떤 빛? 어떤 물질 색깔이 나타난다? 뿔구죽죽한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은 뿔구죽죽한 빛을 흡수한다? 그럼 쟤는 그 물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푸르딩딩한 물질 계열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정도만 구분해도 상관없도록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 아주 희한한 문제에서는 이런 보색표를 알아야 답을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문제가 어쩌다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네. 빨간색 보색이 청록색이잖아요. 네. 그거 좀 알려드릴까요? 글쎄요, 외우세요. 바로 있잖아요. 네. 레드가 피잖아요. 네. 그 피를 그 보색 감긴 그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 꽃이 청록색인 거예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왜냐면 보색 감기가 되면 눈에 확 띄죠. 눈에 확 띄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수술복에 피가 묻어 있어야 수술의 상황을 알 수도 있고 뭐 그리고 피가 났을 때 빨리 긴박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좋네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알아두시고요. 정리돼 있는 게 이 보색 관계 정리돼 있는 게 지금 나눠드린 20장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 관계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혹여나 학교 교사가 뭐라고 할 경우에는 요 데이터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